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취업 특강을 진행하게 된 최선미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기업 직무 분석을 통한 진로 선택. 네, 일명 알파고, 알고, 파헤치고, 고민하고, 이렇게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로 선택에 있어서 막막하시고 힘든 부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진로 선택에 앞서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시작하기 이전에 나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잘하는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잘하는 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 또 꼭 이게 어떤 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진로 선택, 직업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삶의 목표가 없는데요. 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진로를 선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꼭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뭐 가족을 위한 거여도 괜찮고요. 네, 또는 이 사회를 위한 내가 뭔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나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일화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거기서 나왔던 용준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영재발굴단이 꽤 된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내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볼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루 종일 한 11시간, 12시간을 피아노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피아노만 치고 있나? 심지어 학교도 유급 신청을 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아노만 집에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유급 신청까지 하고 피아노를 칠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정한 게 그의 용준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는 뒤에서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피아노 치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다른 집으로라도 보내서 진짜 피아니스트가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아들을 다른 집에 보내서 그렇게 피아니스트를 만들고 싶으실까? 네,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렵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집에 보내서라도 이렇게 성공시키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고 보니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고 그래서 이제 용준이를 볼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으셨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용준이가 이제 이 어머니가 눈을 감기 전까지 계속 피아노 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싶으셨던 거고, 또 용준이는 이 피아노를 어떤 마음으로 쳤냐면 이 피아노가 엄마를 낫게 해줄 거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목표란 뭐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목표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위한 목표
또는 여러분 좀 재밌게 생각하시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떤 것들을 했는데 나도 그걸 너무 하보 해 보고 싶다.' 또는 뭐 '같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하신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란 막연하고 뭔가 '대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목표를 정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스스로 목표를 정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직무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직무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셔야 직무 분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직무 분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산업과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민 상담을 해오는 사례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취업 준비를 별로 못한 상태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화력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좋아했던 과목은 조직, 인사입니다. 어떤 직무에 가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학점은 3.6점, 토익은 760점, 어학연수 경험이 있고 자격증은 워드, 커말 자격증 정도입니다. 어떤 직무를 가면 좋을까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잘해서 광고나 마케팅도 관심이 있기는 합니다. 아르바이트로는 편의점,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 정도 해봤습니다. 취업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NCS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직 시험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인제 고민하면서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 이 사례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좋아하는 과목도 명확하고요. 조직, 인사 그리고 학점, 토익도 점수도 있고 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잘해서 광고나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조직 인사는 인사팀 쪽의 직무, 인사 직무를 선택할 수 있겠고 또 광고나 마케팅 쪽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광고나 마케팅 직무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토대로 직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인제 이걸 하고 나서 인제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NCS라는 이런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인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NCS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직무 분석에 앞서서요. 직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어서 NCS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란 직업상 담당자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직위에 배당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직무에는 그 수행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사팀이라고 했을 때 인사 직무에게 맡겨진 임무는 사람을 채용하고 선발하고 또 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란 아주 작은 단위의 일들, 맡겨진 임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직무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자, 우리가 NCS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NCS가 이 직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 NCS 직업 기초 능력이랑 그리고 두 번째 직무 분석 방법은 회사 홈페이지에 직무 소개와 인터뷰를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취업 포털 사이트, 뭐 사람인, 커리어, 잡코리아 이런 데 보시면 요즘 직무와 관련된 인터뷰가 잘 나와 있고 직무에 관련된 소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국가에서 만든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잡 이름이라고 해서 네, 약간 취업 포털계의 사이트의 어떤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 사이트인데요. 이 잡 이름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한국 직업 방송이나 현직자 인터뷰인 이따 코멘토 이런 사이트에서 현직자들이 직접 멘토링하고 네, 인터뷰한 것들을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방법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NCS란 도대체 무엇인가? NCS란, 네, 이게 이제 국가 직무 표준이라고 해서요. 네, 산업 현장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을 때 요구되는 능력, 그 능력에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하고 표준화한 것, 이것을 NC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통 어떤 무슨 NCS 시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NCS는 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큰 기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 NCS의 채용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채용 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네, 직무의 상세 내용이나 직무 능력 평가 기준을 정해서 네,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명확하게. 우린 이런 사람을 뽑을 거다. 이런 직무에는 이런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실제 이 기준을 가지고 네,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 능력엔 어떤 것이 있는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직업 기초 능력, 이게 공통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런 능력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KSA, 네, 지식, 기술, 태도인 직무 수행 능력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채용 공고가 날 때부터 이 NCS와 관련된 우리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가 네, 채용 전형에 같이 있고요. 그걸 토대로 서류 전형과 또 면접 전형과 네, 이렇게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까지 NCS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을 준비하고 있다,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NCS 기반에서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필기, 면접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NCS의 구성인데요. 네, 능력 단위를 이렇게 나눠서 능력 단위 요소, 적용 범위,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인사 직무라고 했을 때 직무의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력을 채용 확보하고 이들을 유지, 육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인적 자원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다. 주요 업무로 역량에 기반한 인재 확보, 육성, 평가, 보상, 승진, 인력 조직 관리 등의 업무가 있다. 자, 그래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사의 인사 체계와 제도를 수립하는 이런 일. 자, 그래서 회사의 조직과 구성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이 역량들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한 네, 채용 활동, 그리고 직원들의 평가, 보상, 육성과 관련된 체계와 제도를 수립한다. 네, 그리고 인재 확보, 채용과 충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요. 그다음 인재 육성, 사원 육성, 네, 그리고 성과평가, 보상 승진, 조직 및 인력 관리, 그리고 기타로 인력 구조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뭐 변화 관리를 위한 조직 문화 구축, 개선 활동도 하고요. 원만하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 뭐 이런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NCS의 아까 직업 기초 능력과 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업 기초 능력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 네, 10가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공통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인데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계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윤리 이렇게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네, 아주 기본적인 건 건데요. 네, 문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잘 듣는 경청 능력, 언어 구사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능력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NCS 기반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예를 들어서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이 능력에 관한 것들을 NCS 필기 시험으로 내고 또 NCS 면접에서도 이런 영역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각 직무마다 어떤 능력이 중요한지가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능력들이고요. 특히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매끄럽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이런 자기소개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또 면접 시에는 대인관계 능력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뭐 상사와의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들, 또 동료와는 갈등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또 노력하고 또 친화력 있게 다가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협력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직업 윤리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NCS 기반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네, 최근 5년 동안 본인이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본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네, 성취, 어떤 목표 달성을 네, 하는지 또는 어떤 도전적인 것과 끈기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자, 아까 전에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일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들을 해결했는가에 대한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네, 요구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기 위해 수행해온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노력 및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약간 이제 지금까지 노력이지만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한 직무 분야에서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직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직무와 마케팅 직무와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네, 다른 포인트를 강조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무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필기, 면접, 그리고 네, 자기소개서까지 모두 약간의 직무 중심으로 예시를 따로따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이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약속과 원칙을 잘 지켰던 그런 예시를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10가지 능력들, 직업 기초 능력들을 확인하시고 NCS 필기를 준비하실 때도 여러분 이 문항들을 이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문항들이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필기 문제를 한번 보시고 '아 이것은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네, 훨씬 더 문제를 푸시는데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직무 기술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경영회계 사무와 관련된 직무 기술서인데요. 자, 능력 단위,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네, KSA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영과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경영 기획 같은 경우 직무 내용은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다. 그런 필요 지식은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기업의 경영 자원은 무엇인지 자사의 사업 구조와 실적에 대한 개념, 거시환경 분석, 단계별 프로세스, 경쟁자에 대한 정의, 고객 소비자에 대한 정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개념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 기술, 경영 환경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 기법, 분석 대상 항목별 주요 정보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기술도 있으셔야 되고요. 분석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술, 외부 환경 분석 기법, 경쟁자 분류 기술, 고객 소비자 분류 기술 이런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직무 소개란에 네, 만약에 연구 개발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직무로 회로 설계, 소자 개발, 공정 개발, 기구 개발, 그리고 각 역할들이, 각 직무들이 하는 역할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 직무 소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영업 마케팅도 네, 이렇게 상품 기획, 제품 전략, 마케팅 영업이 딱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는 네, 그런 역할들을 여기에다 기재해 놨고요. 네, 경영 지원도 기획, 재무, 구매, 각 직무가 갖는 그런 역할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기술 설비도 개발 품질, 제품 기술, 설비 기술, 제조 기술 이렇게 네, 직무별로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직무 인터뷰도 네, 이렇게 사람인이나 취업 포털 사이트 보시면 잘 나와 있고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도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 어떤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려면 뭐 마케팅 용어를 충분하게 인지를 한 후에 네, 페이스 광고, 구글 애널리틱스 시스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의 경우 기본적으로 콘텐츠 기획 등의 아이데이션에 능할수록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하는지, 또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워크넷에 보시면 네, 한국 직업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직업진로, 네, 정보서. 자, 그리고 다양한 직업 세계라고 해서 꼭 지금 있는 직업뿐만 아니라 상직, 뭐, 새로운 직업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직업의 세계들을 엿보고 네, 여러분이 어떤 게 나에게 잘 어울리는 직무일까 이런 거 어떤 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잡 이름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원하시는 기업에 대한 맞춤 자료도 제공하고 자기소개서 클리닉 같은 네,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직무 사전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직무 분석이 다 됐으면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기업을 갈 것인가? 자, 우선은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공기업, 스타트업 등등 네, 기업이 어떤 형태를 고르실 수 있고요. 가고 싶은 기업을 정하신 다음엔 기업 정보를 확인해야겠죠. 네, 기업에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시면서 최근 이슈나 뭐 진행 중인 사업, 인재상, CEO 신년사 이런 걸 통해서 회사의 비전과 방향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또 기업 분석 사이트, 캐치나 다트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기업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영역에 대한 이해인데요. 홈페이지에 이제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사업 계획서에 어떤 사업의 현황 같은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에 IR 자료, 네, 그리고 어떤 기업의 리포트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기업의 활동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업보다 조금 더 큰 산업군의 이해입니다. 회사의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협회의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건설회사에 가고 싶다. 그러면 건설협회의 홈페이지를 또 참고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협력업체 사이트나 기사를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패밀리 사이트, 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그래서 요즘엔 상장한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에서도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네, 뭐 과거부터 해서 현재, 지금 그리고 주요 이슈, 문제점, 현황들이 파악되어 있고요. 미래에 이런 식으로 네, 나아갈 것이다 또는 방향을 제시한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 상황의 이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증권사 리포트나 네, 회사 관련된 기사를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미래 전략의 이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증권사 리포트나 또 CEO의 신년사 이거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 제가 드리는데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CEO가 네, 뭐 신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기사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네, 홈페이지를 활용하실 때 회사의 개요, 설립 목적, 그리고 주요 사업,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더 진행할지, 신사업을 주목하시며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적으실 때 네, 지원 동기 및 포부에다가 네, 그 신사업과 관련돼서 나는 어떤 것들을 준비했으며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네, 5년 뒤, 10년 뒤 이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로는 회사의 비전, 미션, 밸류, 인재상 이런 부분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 조직도 살펴보는 거. 마지막으로는 주요 사업 이슈, 제품,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네, 기업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분석 방법 중에서 이 사이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치라는 사이트인데요.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네, 기업의 분석이 매우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보는 기업 정보라고 해서요. 네, 기업의 개요, 네, 우리 뭐 자사와 그리고 뭐 경쟁사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분석을 네, 이렇게 스왑 분석으로 해서 네, 우리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그리고 우리의 위협이 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놨고요. 사업 개요. 그래서 우리의 회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네, 무엇이다라고 사업의 개요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그 재직자가 본 어떤 회사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조직 문화 분위기나 연봉 복지, 그리고 커리어 성장, 근무 시간 휴가나 경영진 이런 비전 같은 것도 점수를 매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다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우리나라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은 1%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거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취업을 준비하실 때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히든 챔피언 같은 네, 좋은 기업들 숨겨져 있지만 세계에서 1위에서 4위까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중소기업을 지원하신다라는 경우에는 이런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내가 어떤 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기업 분석 실습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누구고, 그리고 업종, 그리고 주력하는 상품, 주력하는 기술, 경쟁 회사는 어딘지, 또 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기업의 문화는 어떠한지, 그리고 인재상, 연봉 수준, 그리고 언론의 보도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쉽게 예시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소개팅을 한다. 자, 나가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전화번호를 교환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뭐 등록을 해서 뭐 메신저에 뭐 얼굴도 보실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했던 사진들을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분석하실 거잖아요. 그쵸? 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내가 지원하기 전에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사나 홈페이지,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등을 보면서 '참고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묻지마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기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건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기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역, 비전 및 핵심 가치, 주력 사업, 업계 내에서 위상, 매출 및 영업이익 이런 걸 통해서 일반적인 현황을 알 수 있고요. 사업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주력 산업에 대한 전공 지식, 제품 관련 공정 과정이나 사업의 특장점 이런 부분 참고하실 수 있고요. 최근 동향을 보시면 기업의 최근 이슈나 업계 정보의 당면 이슈, 그리고 기업의 최근 신제품 및 주력 사업, 마지막으로 채용 정보를 보실 때 또 인재상이나 채용 시기, 채용 절차, 지원서 항목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또 기업에 맞게 또 직무에 맞게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처음에 나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직무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까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을 향한 여정은 아주 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20대 정도 되실 텐데 30 대가 되면 진로 고민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30 대도 진로 고민을 하고요. 40 대가 되면 끝나겠지. 40대 중에서도 이 진로와 경력에 이직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50 대, 60대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 이모작이라고 해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은 20 대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이어진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나에 대해 잘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의 내가 나아가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여러분 긴 호흡으로 마지막까지 여정을 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에 대한 분석과 기업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까지 진행을 해 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에 대한 강점은 무엇인지, 나에 대한 약점은 무엇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나의 강점을 잘 살려서 어떠한 직무를 선택하면 좋을지, 또는 나는 나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또 그 보완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또 나에게 잘 맞는 직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고 싶었던 기업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한번 들어가 보셔서 기업 홈페이지나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캐치 사이트 이런 곳을 다니시면서 '내가 조금 더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용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NCS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럼 나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는 어떤 것인지, 네, 나의 직무에 맞게 이런 부분들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네, 미루지 마시고, 네, 오늘 한번 이 강의가 끝난 후에 한번 여러분, 네, 세 가지 기억하시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여러분은 150세 시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긴 여정이 있으니까 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또 "야 잘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네, 체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표를 꼭 찾으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로 취업 전문가 최선미 강사였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